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문해력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초등 시기에 문해력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초등 시기에 문해력을 키우는 게 왜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을 초등 시기에 집중해서 길러줘야 되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해력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시키지 않는 어머님들은요, 이런 영상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관심 가지고 잘 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게 해줄 수 있을까,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 잡지 않은 상태에서 덜 중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능력인 문해력.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 중요한 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문해력이 1순위고요. 나머지 공부들이 2순위, 3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 즉 문해력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해도요, 공부를 한 것만큼의 성적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처음에 유치원 다니면서 막 율동하고 놀이터에서 모래놀이하고 친구들이랑 역할놀이 하던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선생님께서 칠판에 글씨로 쓰면서 설명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활동, 그렇습니다.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활동이죠. 교과서를 펼치면 종이 위에 모두 글씨가 적혀 있고요. 그 글씨를 대부분 친구들이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읽은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록 공부를 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문해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또 학원에 가서 과외 수업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입력하지만 문해력의 기초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학력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유에서 문해력이 준비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뭐지? 무슨 소리지? 처음에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올라가고 교과서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10개 중에 1개를 힘들어했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2개를 모르겠고 3개를 모르겠고 나중에는 절반 이상을 모르겠고 시간이 더 지나면 교과서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거의 다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탄탄하게 길러진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봐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도 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왜 교과서는 내가 열심히 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걸까? 하면서 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요. 그게 바로 공부 의욕의 저하와 성적 저하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고 교과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하고 교과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 단원평가, 서술형평가, 논술형평가에 답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 의욕이 저하되고 성적이 저하돼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초등 시기에 문해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문해력이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단 한 달, 단 1년 정도 만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 어떤 과목의 공부들, 또 어떤 능력들은요,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바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문해력이 좀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까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요, 예를 들어 초등 5학년 2학기에 한국사 부분이 나올 때, 아, 사회 시간에 나 이제 한국사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그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열심히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회를 잘 못했거나 이제까지 문해력이 좀 어려웠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암기 실력과 열심히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글씨를 정말 엉망으로 썼던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을 먹고 나 이제 오늘부터 좀 정성 들여 글씨를 써봐야지 라고 했을 때 그 글씨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는 친구들을 저는 교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결심, 그런 단기적인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절대 의지만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문해력으로 인해서 성적의 한계를 만나고 공부의 한계를 만날 때 그 친구들이 뭘 아쉬워할까요? 그렇습니다. 문해력은 이렇게 1년 열심히 공부한다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내가 초등학교 때 조금 더 문해력에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구나 문해력은요, 단순히 국어라는 과목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국어라는 영역에는 기본이고요. 국어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읽고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을 찾아내야만 되는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초를 차근차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에 초등 시기 그리고 그 이전 시기부터 문해력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해력을 쌓기 위한 준비와 실천이 있었던 아이들이 그 능력이 비로소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고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문해력이라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문해력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의 지금 하루 공부 계획이 짜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해력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때마다 그런데요 선생님,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당장 만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을 만큼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실에서 또 그리고 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 시기의 어머님들, 중등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초등도 결코 너무 이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라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 꼭 기억하시고요. 문해력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공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차곡차곡 탑처럼 쌓아 올려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등 시기에 문해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